한국인 핵이사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2030년에는 국적 선대의 3분의 1에는 한국인 핵이사의 승선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해운협회가 최근에 마련한 한국인 핵이사 수급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인 핵이사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2,71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대에 핵이사의 수가 자꾸만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국해운협회 이철중 상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철중입니다. 그 한국해운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일단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우리 해운협회를 소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해운협회는 수출화물을 운송하는 외항생선, 그 선박을 소유한 국적 해운기업들이 모여 만든 단체이며 1954년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과 해운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해운사 165개사 2022년도 매출액은 약 83억 달러, 소유 선박은 1,114척으로 약 9천만 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세계 6위의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예. 네네. 최근에 한국해운협회가 한국인 핵이사 수급 전망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핵이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입니까? 네, 핵이사라는 명칭이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예. 예. 선원이라고 통용되는 직업명이 있지만 지역과 역할을 세분화하면 핵이사와 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물 운송하는 상선을 기준으로 선박 운항과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현장의 책임자들로서 선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으며 군대 지휘관인 장교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일반적으로 해양대학 과정을 이수하거나 고교 대학 졸업 후 국제해병에 정한 소정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통해 매년 1,000여 명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장님, 기관장님, 네. 항해사님, 기관사님 요 분들이 다 핵이사시군요.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 한국인 핵이사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전 세계적으로 약 6만 척의 상선이 국제무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여 척이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2만 명의 추가적인 핵이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 제재 등으로 국제적인 핵이사 공급 시장이 위축되었고 이러한 수요 공급 불균형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국제 해운 전문 분석기관인 드루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핵이사가 2022년 3만 5천 명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하였고 네. 이후에도 공급 개선이 불투명하여 2027년에는 약 5만 5천 명 정도의 핵이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국내 한국인 핵이사 인력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출생률 저하, 학령 인구 감소에 이어지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 현상을 감안하고 20년간 외항상선에 종사하는 한국인 핵이사 증감 추이를 고려하면 현재 약 6,800명 수준이 우리나라 핵이사 인력 고용의 정점으로 보여집니다. 복지제도 개선이라든지 직원 매력화를 통해 추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외항상선의 경우 약 7,000명 정도가 최대치로 보여지고요. 네. 반면 국적인이 상선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현재도 많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지금 뭐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네. 점점 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족해지는 겁니까? 예, 우리 협회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현재 국내 외양 상선대는 10년 내에 1,500척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는 일부 외국인 핵이사를 충원한다 하더라도 약 3,000명 가깝게 핵이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적인 양성이나 유입이 없을 경우에 그 정도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선박의 핵심 인력인 핵이사의 고용난이 심화되는 상황을 요약하면 공통 요인으로 선원직 기피 현상, 교역량 증가에 따른 선박 척수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내부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양성 한계, 핵이사의 높은 이직률, 그리고 기존 인력의 고령화 등이 있겠습니다. 예. 그 뭐 출생률 저하 때문에 뭐 인구가 줄고 그래서 뭔가 이제 풀이 적어지는 거는 뭐 계속적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네. 있는 분들도 자꾸 떠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핵이사들이 떠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핵이사들의 이직 사유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예.
직업 특성상 수개월 이상 가족, 지인들과 떨어져 있고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상대적인 불만족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짧은 휴가 기간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결혼과 같은 가족 문제를 주요 이직 사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개인의 일과 생활의 균형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흐름을 감안할 때 금전적인 보상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근로조건과 복지제도 개선 등의 고민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냥 상상만 해봐도 수개월씩 배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정말 네.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신에 이제 처우가 좋으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해기사들의 처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가장 현실적인 항목이라 할 수 있는 급여와 휴가제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실 육상 근로자하고 해상 직원, 즉 해계사의 처우를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근무 환경에 큰 차이가 있어서 예.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는 평균 임금을 비교해 볼 때 2022년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네. 327만 원이고 남성으로 보면 412만 원이었습니다. 네. 예. 한편 선원의 경우는 2022년도 해양수산부 통계 기준 월 평균 518만 원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1.6대에 달하고 그중 외항상선 회계사의 대표 직급인 2등 항해사는 전체 선원 월 평균과 유사한 511만 원, 1등 항해사의 경우에는 714만 원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2배, 남성 근로자 대비 1.7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휴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상선에서는 한 6개월 정도 승선했을 때 휴가 기간은 약 2달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 기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다니는 회사의 근로자들보다는 조금 더 받는 건 맞는데 그걸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네. 분명히 그렇죠. 한정된 공간에서 사실 퇴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있어야 되니까 배 위에서. 예. 예. 그 처우 외에 해기사들이 떠나는 이유로 꼽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승선 근무에 따른 금전적 그리고 심리적 보상이 육상직에 대비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주 원인이 될 그래도 것이고, 좀 부족하고 네. 예. 예. 그리고요.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느낌 거고요. 네네. 그 외에도 여러 이직 사유가 있겠습니다. 일과 삶의 불균형, 그런 가족과 사회와의 단절, 장기간의 승선 근무 기간, 선내 공동체 생활, 특히 외국인 선원들과의 혼승 스트레스, 그리고 병역 대체 복무 기간의 만료에 따른 이직, 그다음에 새로운 직업의 전환 등이 있겠습니다. 예. 한국인 선원들 이직률이 이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나라 육상 근로자 이직률이 5에서 6% 수준이고 세계적인 회계사 이직률도 한 6% 정도 됩니다. 네네. 반면에 우리나라 회계사 이직률이 15년에 12.8%, 21년에는 21.9%로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층 회계사가 집중된 3, 4급 회계사 이직률이 6에서 70%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70%. 예. 이미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자국 선언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정책일 것입니다. 대부분 해외 선진국들은 선장 기관장 정도를 자국인으로 유지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40%에 가까운 선원들을 자국인으로 유지하고 있고 회계사들은 더 많습니다. 비율이 거의 유일한 해운 선진국가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라는 직업이 미래에도 비전이 있는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드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선원들 많이 좀 고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해운업이 또 국적 선원을 확보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유가 네. 있나요? 네. 네. 과거 1964년부터 77년까지 파독 강부와 간호사들께서 벌어들인 외화 가득 총액이 약 1억 10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예. 같은 기간 동안에 선원이 국내로 송금한 외화 총액은 3억 2,700만 달러로 파독 노동자의 3배를 넘는 액수를 벌어들였습니다. 예. 이러한 우리 선원의 기여도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렇듯 한국 선원은 빈곤의 시절 가장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 우리나라가 초기 공업화를 이루는 데 기여했고 세계 1위의 조선산업, 세계 6위의 해운산업, 세계 10위권의 수산산업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선원은 해운뿐만 아니라
국가 해양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인력이라 하겠습니다. 네네.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단 국가에서 선원들은 평상시 선박을 통해 에너지, 곡물 등의 전력물자 수송을 위한 경제 활동을 담당하고 유사시에는 군수물자 수송 작전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특히 아까 이제 청년층 해기사가 60~70% 정도 이직률이 있다고 하니까 또 이분들을 또 같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매력적인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 정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갖고 선호소득세 비과세 월소득을 상향했다 하더라고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네네. 단순히 저는 소득세 감면 확대로 인해 가지고 소득 증가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넓게 보면 해외 그것도 사회와 분리된 바다 위에서 또 가족들과 떨어져 헌신하고 있는 선원들이 국가의 소중한 필수 인력으로 인정된다는 인식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해계사라는 직업이 생업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가 해양력을 발전시키는 필수 인력이라는 인식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저 해기사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요. 네. 이렇게 훌륭한 일 하는 분들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해기사분들의 말씀드립니다. 처우에 대해서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분명히 관심을 갖고 좀 더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해운협회 이철중 상무였습니다.